9명의 공격수와 9명의 수비수가 작은 공 하나를 가지고 두뇌와 스피드로 싸우는 스포츠 야구. 0.4초. 투수가 던지는 공을 시작으로 모든 선수들이 움직인다. 야구는 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뺏고 뺏는 찰나의 싸움이다. 모든 선수들은 속도와 소리에 반응하며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들은 0점 몇 초의 순간을 두고 두뇌 게임을 한다. 순간의 감각이 승부를 결정짓는 야구. 야구에는 섬세한 과학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 세 시간이 넘는 긴 경기 시간. 야구는 움직이는 시간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훨씬 긴 정적인 스포츠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에게 야구는 지루한 게임으로 인식된다. 하루 5만여 명의 관중 동원. 야구 팬들은 1년의 반이 즐겁고 나머지 반은 안절부절한다. 춤과 노래, 그리고 짜릿한 경기. 그들은 기꺼이 이 축제를 즐긴다. 축구가 예술 영화라면 야구는 액션 영화다. 축구는 한 골 들어가는 순간을 놓치면 재미가 반으로 쑥 줄어들지만 야구는 순간순간을 스릴로 만든다. 시속 140km가 넘는 빠른 공과 그 공을 찰나에 맞춰 쳐내는 힘, 그리고 스피드가 충돌하는 드라마, 그것이 야구다. 야구장은 홈과 3개의 베이스, 마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베이스 거리는 27.4m. 공격을 한 타자는 베이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다. 좌우 중간의 거리는 115m 이상으로 경기장 전체는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다. 수비와 공격 각각 9명의 선수가 이 공간 안에서 그들의 승부를 드라마로 만들어낸다. 투수가 공을 던짐으로 인해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선수들을 이제 통해서 마치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팬이 선수와 또 그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과 같은 그런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죠. 야구는 그냥 관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 하나하나에 두뇌 싸움을 하며 생각하는 스포츠로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다. 야구는 아무래도 굉장히 투수하고 타자하고의 수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 경기의 승패를 가르고 제1선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바로 투수와 타자다. 이들이 가장 먼저 치열하게 싸우는 공간이 바로 스트라이크 존이다. 스트라이크는 위에서 봤을 때 우선 공이 좌우 43.2cm가량의 홈플레이트 위를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타자가 일반적인 타격 자세를 취했을 때 어깨의 중간점부터 무릎 아래 부분 사이를 공이 지나가야 스트라이크로 인정된다. 투수가 던지는 공의 거리, 즉 홈플레이트에서 투구판까지 거리는 18.44m, 마운드의 높이는 38.1cm다. 근데 실질적으로 18.44m라는 건 투수 그 플레이트에서 홈플레이트까지가 18.44고, 근데 투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플레이트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많게는 2m 정도 앞으로 나와서 던지잖아요. 그 거리가 공이 떨어지는 순간이 대체적으로 한 1m 한 20cm, 30cm 정도는 대체적으로 나와서 던지는 케이스가 되니까 타자들도 이 홈플레이트를 지나서는 못 치니까 그거보다 한 30cm나 많게는 60cm 앞에서 쳐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는 실질적으로 18.44지만 그거보다 더 짧은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발 투수는 평균 한 경기당 6회를 던지며 80에서 90개의 공을 던진다. 80여 개의 공 하나하나, 투수가 긴장하지 않고 던지는 공은 없다. 공 하나를 가지고 순간을 뺏으려는 스피드와 힘,
그렇다면 타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투수의 전략은 무엇일까? 직구를 노리고 있을 적에 변화구를 주고 변화구를 노리고 있을 때 직구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 타자가 무조건 지금 타이밍을 뺏으면서 치려고 할 때 나쁜 볼을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고 제일 쉬운 조건은 그거예요. 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투수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구질로 공을 던진다. 이때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무기가 된다. 왼발, 오른발, 손. 이 천을 야공이라는 게 천을 뜯게 되면 이 실밥이 있습니다. 이게 실 안. 그걸 다 풀으면 요만한 얌체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안에는 이제 약간 스펀지 재질의 그런 식이 들어있어서 지금 뭣도 모르고 캐치볼도 안 되고 뭐 그런 애들을 이 야구공으로 하다 보면 맞고 하다 보면 이게 공에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없애고 그 다치는 그를 예방하기 차원에서 이 스펀지 공으로, 이 말랑말랑 공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의 무기. 야구장에서 선수와 관중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야구공에는 숨겨진 과학이 있다. 야구공은 코르크, 곰으로 만든 심에 실을 감아 팔자 모양과 흡사한 흰색의 쇠가죽 두 쪽을 108개의 실밥으로 꿰매서 만든다. 야구장에서 공만 잘 주시를 하면은 일어나는 플레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가는 곳에 이제 수비수들이 움직이고 타자가 치게 되고 이제 주자가 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투수의 관건은 다양한 구질로 타자를 공략하는 데 있다. 빠른 강속구와 타자를 현혹시키는 변화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야구공을 꿰맨 108개의 실밥에 그 비밀이 있다. 야구공의 실밥이 공기 저항과 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았다. 풍동에서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선에 제가 스모크 액을 바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선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전선에 흐르면서 전선이 뜨거워져서 그 방울방울 맺힌 스모크 액이 증발을 하면서 흰색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을 따라서 그 흰색 연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연기가 지나면서 이 야구공을 만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실험이고요. 공이 날아갈 때 공기는 공의 표면을 타고 뒤쪽으로 흘러간다. 이때 공의 앞쪽에는 공기 저항이 발생하고 공의 표면을 따라서 흐른 공기는 뒤쪽으로 가면서 복잡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람이 공이 날아갈 때 바람이 이렇게 와서 이 공의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흐르다가 보통은 요 각도에서부터 80도 정도에서부터 이 공기가 공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아주 복잡한 소용돌이 모양의 공기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공기 흐름을 형성하게 되면은 여기에 낮은 압력이 걸려서 이 상대적으로 큰 공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실밥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 실밥이 공기의 흐름을 불규칙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공기가 공의 표면을 더 멀리까지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이 뒤편에서부터 드디어 이 공기가 공의 표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소용돌이의 힘이 약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낮은 압력이 형성이 되고 따라서 공기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야구에서 모든 공은 회전한다. 직구라 할지라도 공은 돈다. 공이 회전하게 되면 공의 방향이 바뀌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 투수가 만든 회전은 공기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에 따라 공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고 공을 회전 방향으로 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그누스 효과인 것이다.
이때 실밥은 공기와의 마찰을 크게 하여 압력 차이를 더 크게 하고 회전 효과를 더해준다. 투수들은 공을 잡을 때 이 실밥의 방향을 적절히 이용하여 변화구의 방향과 공의 속도를 조절한다. 먼저 직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투수 누구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는 공으로서 잡았을 때 실밥의 정중앙을 잡고 그냥 수직으로 그대로 나오면서 뿌려주는 게 직구입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더는 직구처럼 똑같이 모양은 나오되 손가락으로 방향을 정함으로써 직구처럼 가듯 타자 앞에서 바로 꺾이게끔.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목으로 스핀을 먹여가지고 앞에서 각이 크게 해서 떨어지는 공이 커브입니다. 포크볼은 그 스피드가 똑같이 직구처럼 다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가 치기가 더 어려운 볼이죠.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은 손기술이 좋은 거죠. 어떤 그 똑같은 그 실밥을 잡고 던져도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들은 그 실밥을 이용을 잘하는 거고, 또 어떤 이 손가락에 그 손가락 마지막에 그 볼을 놓는 그 순간에도 그런 투수들은 예민하다 그럴까요? 그 손 감각이 좋다 그럴까요? 투수가 던진 공은 회전의 방향, 속도, 쥐는 방식에 따라 그 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투수의 비밀 병기가 된다. 이 공이 휘는 정도는 공이 앞으로 나가는 속도하고 공이 회전하게 되는 그 회전수에 의해서 그 공이 휘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 속도가 느리고 회전수가 빠르게 되면은 더 많이 이제 휘어지게 되겠고요. 공의 속도가 빠르고 회전수가 느리면 똑바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시속 150km의 투수가 가끔 시속 135km 정도의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치면 빠른 속도에 적응했던 타자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다. 구질과 완급 조절을 생각하면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엄청 늘어난다. 투수는 다양한 구질의 배합으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았던 서재영 선수. 그는 절묘한 컨트롤과 다양한 변화구를 이용 타자를 현혹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재영 투수는 로케이션 승부가 상당히 뛰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타자의 약점을 잘 찌르는 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으로 떨어지는 이제 체인적 승부나 횡적으로 휘어나가는 이제 슬라이더나 커브 승부,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자에게 타이밍을 좀처럼 주지 않는 투수가 바로 서재영 투수다.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는 빠른 직구를 던지는 투수다. 좋은 직구는 다양한 변화구 못지않은 위력을 갖는다. 그 비밀 역시 공의 회전에 있다. 직구는 커브와 반대로 회전한다. 마그누스 효과에 따르면 직구에는 떠오르려는 성질이 생기게 된다. 야구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간혹 공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일컫는 것이다. 어깨는 이제 기본으로 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어깨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제 뭐 하체나 허리 힘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체는 내 몸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요. 활을 비교를 연상을 하면은 활을 그 강하게 나가려면은 한번 휘었다가 튕겨 나가는 듯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허리고, 그 동작이 약하면은 빠른 볼을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체 힘이 강하고 허리 힘이 강해야만이
그 자기가 타고난 좋은 어깨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구는 움직임보다 정지해 있는 시간이 많은 스포츠다. 그러나 3시간이 넘는 경기 시간 중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선수는 다름 아닌 투수다. 그래서 최적의 투구 자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공 스로링은 편안하게 작은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큰 원이라는 거는 이걸 큰 원이라 보거든요. 한 바퀴 완전히 팔을 돌리는 게 큰 원이라 보고, 거기서 반 정도 원, 여기가 스타트면은 여기서 반 정도 돌아가는 원, 반 정도 돌아가다가 여기서 공을 던지게 되는 거죠. 투수의 투구는 원심력을 이용한 것이다. 투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환상적인 공은 타자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각 단계별로 각 근육의 역학이 과학적으로 빚어낸 결과다.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공격자, 그것이 바로 투수다.